어떤 사람은요 나이가 들수록 더 예뻐지고 젊어지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나이를 직격탄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의 질이 좋으신 분들이요 노화에 저항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분들은 피부가 가장 소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영상을 집중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관리. 내가 남들보다 피부도 얇은 것 같고 빨리 늙는 것 같다, 그러면은 관리를 하면 되죠. 두 번째는 먹는 사람, 진짜 깜짝 놀란 게 확실히 더 젊어 보여요. 그래서 저 지금 먹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중요합니다. 연예인분들 중에 형님 같은 분들 보시면은 나이에 비해서 화사하시고 동안이세요. 왜 그럴까요? 관리를 잘해서? 아니에요. 이거는 막 고소당하는 거 아니고 그러겠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원장님은 나이가 들수록 외모가 더 좋아졌던 경우를 보신 적 있으실까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연예인분들 보면은 진짜 독특한 게, 막 30대 때 봤을 때는요 그렇게 막 동안 느낌이 받진 않았었는데, 오히려 50대 되니까 더 동안인 것처럼 보이고 더 세련돼진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이유 같은 분들, 분명히 처음에 데뷔했을 때에 비해서요 더 세련돼지고 더 예뻐진 것 같은 그러한 거를 확실히 많이 봤어요. 그리고 반대되는 말들인데, 이거는 막 고소당하는 거 아니고 그러겠는데, 엄청 애띠고 되게 예쁘고 파릇파릇하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오히려 최근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예전에 그 파릇파릇했던 느낌이 아예 없고 생기발랄한 이미지가 많이 사라지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정말 특이한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은 이분도 정말 나이를 안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중간에 한번 확 늙은 느낌이었다가 최근에 확 젊어졌어요. 보통은 확 젊어지거나 아니면 늙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늙었다가 다시 젊어진 느낌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질 수 있구나 라는 거를 단적으로 보여준 예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원장님은 두 경우 중에 어떤 쪽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왔다 갔다 해요. 왜냐면은 어렸을 때는요 피부가 좋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왜냐면 관리를 안 했고 여드름도 많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오히려 확 됐다가, 나중에 대학교 때 가서 좀 살도 많이 빼고 관리를 조금씩 시작하고 했을 때 조금 올라왔어요. 그리고 피부과 의사가 되고 나서 조금 더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개원, 이거 진짜 인생의 제일 중요한, 개원하고 나서 한 10년은 늙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최근 들어서는 나아진 것 같다 이렇게 느껴요. 그래서 처음에 관리 안 했으니까 확 이렇게 내려왔다가 내가 스스로 관리하고 할 때는 조금 더 올라가고, 거기다가 피부과 도움을 받고 조금 더 올라가고, 개원하는 순간 확 떨어지고 다음에 다시 어느 정도 좀 올라오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유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원장님이 말했던 연예인분들 사례처럼 나이 들수록 예뻐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맞아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왜 예뻐지는지 오늘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쵸, 오늘은 제가 그 부분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나이 들수록 예뻐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이거는 좀 죄송한 말씀인데 유전적 요인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지역적 특성. 예를 들면은 추운 지역에 있다, 그럼 피부가 두꺼워져요. 그럼 피부가 두꺼워진 분들은요 덜 늙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매년 1에서 2% 정도 콜라겐이 감소한다고 했잖아요. 여기가 표피, 진피인데 나중에는 표피는 오히려 좀 두꺼워지고 진피가 얇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얇으신 분들은요 잔주름이 급격하게 많아져요, 나이가 들수록. 특히 눈가, 눈두덩이, 눈밑, 입가 이런 부분에 잔주름이 막 자글자글하게 늙거든요. 그러면 확 늙어 보여요. 그리고 수분 함유량도 확 떨어집니다. 왜냐면은 진피층이 얇기 때문에 피부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많이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수분도 당연히 부족하게 되고 푸석푸석해지죠. 그래서 피부가 얇은 분들은요 더 확 빨리 늙어요. 그리고 북방계라고 해가지고 남방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북방계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골격도 튼튼해요. 그래서 어릴 때는 광대도 발달하고 턱도 있으니까 강한 느낌이 들죠. 근데 나이가 들면 어차피 뼈가 흡수가 돼요. 근데 골격이 얇으신 분들은요 뼈가 흡수되면은 훅 내려가요, 더 빨리. 근데 광대가 도드라지신 분들은 줄어들더라도 원래 갖고 있던 볼륨이 있기 때문에 덜 처져요. 그리고 피부가 두께가 또 있으니까 아무래도 처지는 게 훨씬 덜한 거죠. 그래서 북방계 분들이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좀 덜 늙고, 남방계 분들은 어렸을 때는 조금 더 예쁘고 동글동글하고 동안의 이미지지만 나이가 조금 더 빨리 들 수 있다. 그런 지역적인 차이가 있고, 그리고 콜라겐 대사, 아까 매년 1에서 2% 빠졌다고 했잖아요.
하잖아요. 왜 1에서 2%일까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콜라겐 대사에 있어서 유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콜라겐이 더 잘 빠져요. 유전적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콜라겐이 유전적으로 덜 빠져요. 근데 이런 차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콜라겐이 더 잘 빠지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나이가 더 빨리 들겠고, 콜라겐이 덜 빠지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훨씬 덜 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색소 형성. 형님 막 멜라닌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색소 형성의 차이도 있어요, 유전적으로. 그래서 색소가 잘생기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피부가 얼룩덜룩해지기 때문에 더 많이 늙어 보이고 칙칙해 보이고 덜 예뻐 보이는데, 색소가 덜 생기는 분들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피부가 좀 더 매끈하고 깔끔하고 그런 양상이 도드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전적인 요인들이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있고, 요거는 내가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적으로 내가 약점이 있다 라고 하면은 단점 뭐냐, 내가 유전적으로 약점이 있는지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피부도 얇은 것 같고 더 빨리 늙는 것 같다 그러면은 좀 더 관리를 하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유전적인 부분은 알아두시면 좋을 거고요. 이제 두 번째부터 설명드리는 거는 집중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기초 관리. 이게 뭐냐면은 세안, 자외선, 보습, 이 세 가지예요. 제가 매번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 귀에 피나겠어요. 그만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 잘 지키는 분들이 당연히 덜 늙어요. 일단은 가벼운 세안, 밖에서 활동을 하고 노폐물이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잘 털어내주면서 피부에 자극을 안 주는 거. 이걸 하면 당연히 피부에 건강하게 도움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외선. 우리 피부 노화의 주적, 가장 나쁜 놈. 요거 차단 안 하고 하고가 차이가 제일 커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요, 요즘 유튜브 덕분이긴 하지만 미국에서 많이 와요. 한국분들도 간혹 1년에 한두 번씩 관리받으러 오시거든요, 병원에. 그러면 확실히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요, 우리랑 유전적으로 같은데 더 빨리 늙어요. 물론 관리가 되신 분들도 종종 있긴 하지만 더 확실히 많이 늙어요. 왜 그럴까요? 자외선이 강해서 그래요. 그분들은 차단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약간 미국 같은 경향은요, 자외선 차단을 적극 권장하는 그런 나라는 아니에요. 오히려 색소가 있는 거를 예쁘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다 지우기로 하는데, 얘네는 그 주근깨 있잖아요, 문신을 해요. 여기 주근깨 문신을 할 정도로 색소가 있는 걸 느끼고, 그 다음에 유난히 태닝을 많이 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확 늙는 거예요, 더 빨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습. 이거 세 가지가 기본이거든요. 세 가지를 잘 해주시는 분들이 확실히 덜 늙어요. 이거는 진짜 매일매일 하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하고 일상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잘 지켜져야지만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 잘 쌓으라고 하잖아요. 기초를 잘 못 쌓으면요, 뭐를 그 위에 올리든요 쉽게 무너져 버려요. 근데 기초를 잘 쌓으면은 거기에 예를 들면 시술이 더해지면 더 효과가 좋고, 뭔가 안 좋은 상황들이 더해져도 피부가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를 튼튼하게 잘 갖춰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운동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요 확실히 덜 늙어요. 그래서 운동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유산소가 있고 근력 운동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밸런스를 이루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근육이 없잖아요, 빨리 늙어요. 피부랑도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얼굴 근육 운동하는 법 계속 알려드리잖아요. 마리오네 주름이라든지 팔자주름이라든지 이마주름이라든지 눈가주름, 이런 거에서 운동 알려드리죠. 왜 알려드릴까요? 근육 단련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육이 빠지면은 근육을 지탱하고 있는 피부가 처짐이 훨씬 더 심해지고요. 그 다음에 운동할 때 수축 이완 하잖아요. 그러니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건데, 그 과정 중에서 야비라고 하는 유전자가 발현이 돼요. 근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세포야 늙지마 라고 신호를 보내는 유전자예요. 적절하게 몸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근력 운동을 조금씩 병행을 해주면은 이런 유전자를 발현하고 노화에 저항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되고요. 유산소 왜 해야 될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산소를 통해서 땀을 나잖아요. 우리 몸에 쌓인 노폐물들을 배출해 주는 데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 잘 돼야지 우리가 먹었던 영양분들이 공급이 잘 돼요. 그리고 우리 피부 같은 경우도 혈액순환이 잘 돼야지 영양분이 공급이 되면서 피부가 탄탄해지고 건강해지고 투명해져요. 그러니까 노폐물 배출이 잘 안 돼가지고 활성산소 같은 게 많이 쌓이고 하게 되면요, 피부의 노화도 빨라지고 재생이 잘 안 돼요. 왜냐면 회복을 하려면은 영양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피부는요 마지막 부분이에요. 보시는 분들은 피부가 가장 소중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몸이 생각하기에 피부는 필요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가장 직격으로 느껴요. 언제? 임신했을 때. 임신하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아기한테 영양분 많이 가죠.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기관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영양분을 먼저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피부에는 영양분이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탈모가 오는 거고, 머리가 하얘지는 거고, 기미가 생기는 거고, 쥐젖이 올라오는 거고, 피부가 푸석해지고 확 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성분들은요, 임신하면 10년 늙어요. 그래서 지금 남편분들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네. 네. 결국에는 혈액순환이 돼야지 피부로 영양분들이 잘 가고, 피부에서 필요 없다고 하는 영양분들을 배출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산소랑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는 분들이요, 확실히 덜 느낍니다. 그래서 산스장이라고 하죠. 산에 있는 간이 헬스장 꽤 있잖아요. 산 중턱주에 가면은 기구 몇 개 해놓고 운동하고 가끔 등 나무에다 이렇게 덩덩 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서 꾸준히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60대, 70대 된 할아버지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요, 피부가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근력 운동을 하고 유산소 운동을 산에 올라가잖아요. 유산소가 이미 되고, 거기서 또 근력 운동을 하기 때문에 확실히 덜 늙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운동도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네.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진짜 중요해요. 수면.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제 피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개원 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잠을 잘 못 자요. 그때 진짜 깜짝 놀란 게, 개원하고 나서 7, 8년은 늙은 것 같아요. 심지어 운동도 그때도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도 더 많이 늙었어요. 그러니까 수면이 기본적으로 최소 5시간에서 7시간은 자줘야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수면을 할 때 우리가 필요한 호르몬들이 잘 분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10시 이전에 자라고 하는 이유가, 10시에서부터 12시 그리고 새벽 2시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몸에 필요한 이제 호르몬들이 잘 분비가 되기 때문에 잠을 자야지만 우리 몸이 재충전을 하고 다음날 활동할 수 있게 돼요. 만약에 쉬지 않으면은 우리가 필요한 호르몬도 공급받지 못하고 더 빨리 낡습니다. 우리가 차를 생각했을 때 6만 킬로를 탄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타고 어떤 사람은 5년에 걸쳐서 타요. 그러면은 5년 뒤에 봤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이 차가 훨씬 더 소모가 빨리 됩니다. 과도하게 써서 그래요. 이게 예를 들면은 영업용 차, 중고차 탈 때 주의하세요. 네.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영업용으로 뛴 차 같은 경우에는 운행량이 많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6만 킬로 타고 4년 동안 쉬더라도요, 1년 동안 학사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도 어떻게 자냐에 따라서 1년 동안 6만 킬로를 탄 차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수면 시간을 1년 동안 확 줄이고 나중에 다시 늘려가지고 그대로 잔다고 하더라도요, 이 수면을 적절하게 줄인 사람보다 더 많이 늙어 있어요. 총량은 똑같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고문 중에 제일 심한 고문이 뭐냐면요, 잠 못 자게 하는 거. 72시간 동안. 그거 하면 사람이 3일 지나잖아요? 미친대요. 그래서 수면의 질이 좋으신 분들이요, 확실히 덜 늙고 행복해요. 그 다음 5번째는 식습관. 우리 몸에 필요한 충분한 영양소를 다 섭취하고, 액상 과당, 그 다음에 단당류, 그리고 방부제 많이 들어가 있는 밀가루류, 그런 것들을 적게 먹으시는 분들이 확실히 노화가 덜 와요. 그렇다고 해서 절간 음식을 먹으라는 건 아니에요. 절간 음식 문제가 뭐냐면은 영양분 불균형이 있어요. 단백질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베제테리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베제테리언도 아시겠지만 나뉘어져요. 완전 야채만 먹는 사람, 계란까지 먹는 사람, 생선까지 먹는 사람,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야채만 먹으시는 분들은 보면요, 삐쩍 골아있고 피부 되게 푸석하고 안 좋아요. 왜냐면 충분한 영양소를 다 못한 거예요. 우리가 탄단지라고 하잖아요. 탄단지를 다 갖춰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미네랄, 비타민, 이런 것들을 다 갖춰야 됩니다. 만약에 음식에서 못 갖추잖아요. 그러면 영양제라도 섭취를 해가지고 잘 관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과 별개로 흡연 음주 안 하시는 분들이 덜 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얼굴에 광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피부 관리할까요? 아니요. 피부 관리해서 그런 건 아니고 흡연 음주를 안 해서 그래요. 마지막은요, 웃음이에요. 이거는 호르몬과도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은 여러 이제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고, 이제 호르몬 밸런스가 이제 많이 깨지거든요. 웃을 때 스트레스를 덜 받고 좋은 호르몬들이 분비가 많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밝게 사시는 분들 있죠. 덜 늙어요. 예를 들면 연예인분들 중에 최하정님 같은 분들 보시면은 나이에 비해서 화사하시고 동안이세요. 왜 그럴까요? 관리를 잘해서. 그런 것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되게 해피하게 밝게 사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노화에. 그래서 웃음을 잃지 않으신 분들이요, 확실히 더 예뻐요. 그 다음 7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모발. 이거 진짜 중요하죠. 네. 우리 맨날 얘기하는 거 뭐 있어요? 원빈 얼굴 갖다 놓고 탈모 사진 붙여놓는 거. 그러면 진짜 별로죠. 근데 원빈은 그래도 좀 잘생기긴 했더라고요. 근데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모발이 있고 없고 차이가 되게 커요. 그리고 모발의 풍성함과 아닌 거. 그래서 여성분들이 30대 후반이 되면 어떤 습관이 생겨요? 뭐냐면요, 머리를 이렇게 자꾸 잡아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예를 들면 이게 제 모발이라고 하면요, 이게 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꾹꾹꾹 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볼륨 주는 거예요. 모발이 얇아지고 개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볼륨이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물 먹다가 꾹 잡고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계속 해요. 진짜로 그래요. 본인도 아는 거예요. 모발이 풍성했을 때 훨씬 더 예뻐 보이고 젊어 보인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내 피부 모발에 맞는 샴푸, 그 다음에 영양소 섭취 잘 해주는 거, 그리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인 요인이 있으면은 탈모 약 먹는 거. 네, 요거 되게 중요해요. 저 사실 모발 풍성하고 되게 강한데 저 지금 약 먹어요. 예방 목적으로. 혹시 모르니까. 왜냐면 저희도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관리하면은 의미가 없어요. 빠지기 전에 관리를 해야 돼요. 모발이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 모발에 맞는 샴푸 골라야 되고, 그 다음에 모발에 좋은 영양소 잘 섭취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약까지 섭취를 하는 거. 이거를 해줘서 모발이 튼튼하게 보여야지 세련되고 예뻐 보이고 젊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서론이 조금 길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은 어떤 사람은요, 나이가 들수록 더 예뻐지고 젊어지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면은 나이를 직격탄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왜 생기고 어떤 이유에서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지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이 부분 한번 보시고, 혹시나 노화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거나 내가 좀 덜 늙고 싶다, 건강하게 더 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꼭 그분들에게 추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